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바마, 롬니 양당 후보의 증시 정책도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서 조 기자님과 함께 TV토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미국의 대선이 정말 한 달 남짓 앞두고 있습니다. 두 후보가 이제 나와 있는데 두 후보의 경제 정책이 상당히 많이 다르다고요. 네, TV 토론이 첫 있었어요. 네. 그 환경을 저도 지켜봤는데요. 상당히 그 경제 문제가 아주 시사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어느 때 선거보다도 굉장히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중간에 사회를 했던 사람이 양 정당 간의 어떤 선거경을 명확히 대립시키기 위해서 보다 국민 입장에서 네. 우리 이제 한국경제TV도 이 PD분이라든가 이런 분이 시청자 입장에서 보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요. 어제 TV 토론 진행을 보면 진행자께서 국민 입장에서 양 후보가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러한 그 진행이 아주 멋들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 역시 TV 토론에서 보면 역시 그 양당제를 왜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유지되는가 하는 것을 어제 단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TV 토론이라든가 선거 진행 과정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지지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런 모습이 이런 TV 공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론에서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중하위 계층이죠. 네. 전통적 지지계층이. 그리고 유색인종도 최근에 여러 가지로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는 전통적인 지지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공화당은 어제도 롬니가 많이 얘기했습니다는 기업인과 그다음에 그 부자 계층들, 그다음에 월가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금융인들 이런 것이 전통적인 지지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 정책의 내용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의 이익을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한 이런 토론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전통대로 본다면 이 공화당과 이 민주당 월가 정책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전통적으로 과거에서 보면은 사실 공화당은 친월가 정책을 취하죠. 증시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취한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월가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업을 존중하게 되고 그다음에 월가에서 활동하는 금융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상 비도덕성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우호적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중하위 계층이라든가 유색, 그래서 주식을 그렇게 많이 보유하지 못한 계층을 전통적 지지층으로 하기 때문에 월가 정책에 대해서는 그 부정적이다기보다는 중립적 기조를 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공화당은 친월가 정책을 취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월가에 대해서 중립적인 정책을 취했을 때 과거 민주당 후보가 집권했을 때 공화당 후보가 집권했을 때 중시 모습은 어땠을까 했을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월가에 대해서 중립적 기조를 지어오고 있는 민주당 정부가 취했을 때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또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니까 또 재밌는 부분이 재밌습니다. 있는데요. 이번에는 역사와는 좀 다르게 경제 정책이 흘러간다고 합니다. 공화당의 후보죠. 롬니 후보의 월가 정책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상당히 좀 전통적인 그 월가 정책과는 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롬니 후보가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월가에 대해서 또 증시 정책에서 나오는 거 보면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거품이다 하는 이런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 친월가 정책 또 월가의 금융을 옹호하는 이런 정통이 공화당의 전통적 관행입니다는 주가는 펀더멘탈 경제 그 실상을 반영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매크로 사이드에서 성장률과 마이크로 사이드에서 기업의 실적을 잘 반영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러한 롬니 후보의 친월가 정책의 기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바마 정부가 인위적으로 불을 떼서 양적으로 정책인가 불을 떼서 이게 주가가 올라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이 사실상 거품이 붕괴될 때에는 미국 경제에 더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외형상으로 보면은 공화당의 전통과 달리 이번 같은 경우에는 친월가 정책 이런 측면에서 사실 좀 다소 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그래서 전통과는 좀 다른 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립적인 기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롬니 후보가 월가 정책에 대해서 또 증시 정책에서 내오는 이러한 그 선거 공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롬니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의 역사와는 좀 다르게 월가에 대해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특별한 배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진행자께서도 이전에 한번 지적해 주셨습니다는 공화당은 사실 그 오바마 정부가 취하고 있는 양적완화 정책, 이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이제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이 미국 경제에서 가장 큰 지금 문제가 재정 적자 문제인데요. 이 재정 적자 문제가 사실 문제점이 잘 드러나지, 위험이 경고가 되면서도 이 재정 적자가 다른 유럽과 같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서 재정 적자의 어떤 위험성을 이렇게 가리다 보니까 이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미국 경제 상황에서 위험수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점을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오바마 정부가 이렇게 유연하게 가는 거 아니냐, 너무 낙관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역시 양적완화 정책이 재정 적자의 위험성을 가린다는 측면에서 종전과 달리 이 월가에 대해서 또 증시 정책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증시는 펀더멘탈이 반영이 된다 하는 것이 공화당의 전통적인 모습이고 이것이 월가의 이렇게 금융인들 사이에 환영받았던 문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사실상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월가에 대해서 좀 냉담 입장을 보인다고 보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각도에서는 이제 자막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는 사실 금융인들의 도덕성 문제를 이번에 금융위기의 그 집권 정부가 오바마 정부다 보니까 금융인의 도덕성 문제를 굉장히 강화하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도덕성을 강화하면 아무래도 월가에 대해서 규제가 좀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각도에서 우영상으로 보면 사실상 그 월가에 대해서 종전과 달리 중립적 기조를 취하고 있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롬니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버냉키 의장이 교체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되고 있죠. 근데 이제 뭐 아시겠습니다는 이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정부가 굉장히 정책적으로 협조를 맺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협조가 잘 되다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마치 그 임명시킨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시청자 여러분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 버냉키 의장은 아들 부시 정부 시절에 마지막 때 임명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실주의, 정략주의, 전리품 행정이 아닌 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뭐 어느 때 집권했느냐 이 입장을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는 그러나 버냉키는 분명히 부시 정권 집권 시대에 임명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롬니가 버냉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롬니가 당선될 때에는 이 교체 가능성이 벌써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과거에 이런 사태가 1980년대에도 폴 볼커 시절에 있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폴 볼커의 실수다 해서 굉장히 큰 실수를 스태그플레이션 때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 대처를 굉장히 어려웠을 때 교체 가능성이 얘기했습니다는 역시 미국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연준 의장은 견제와 균형 원칙, 객관성 원칙, 중립성 원칙에서 누구 정부가 임명하든 간에 또 국민의 경제 입장에서는 아주 뼈아픈 실수가 저지르지 않으냐는 임기를 보장한다. 임기가 보장해야지 공무원들도, 물론 연준 회장은 뭐 적었습니다는 공무원들도 임기가 보장해야지 뭐 소신껏 이렇게 추진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진행자가 대통령이 당선될 때 진행자 사람으로 또 제가 당선될 때 제가 사람으로 이런 전리품 행정이 된다면 소신 있게 누가 하겠습니까? 이게 선진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바마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월가에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이고요. 그리고 3차 양적 완화 정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증시 부양책에도 굉장히 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전에 그 민주당의 어떤 유지했던 관행과는 좀 다른 내용이죠. 예. 어제 그 TV 토론에서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볼 때 이 대목은 아마 오바마 대통령 후보죠. 이제는 후보가 왜 이렇게 당황했느냐 하면 바로 지금까지 이 국민의 양해를 거둬서 나름대로 비상대책을 이렇게 추진했습니다는 국민 입장에서 경제 성장 같은 매크로 변수가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이런 경제 성과의 지표에 해당되는 이 실업률 같은 이런 문제가 제대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사실상 그 만족할 만큼 수준을 이렇게 끌어올리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내용 보면 일자리 창출 문제 이게 얼만큼 논의가 됐습니까? 두 후보 간에.
그게 국민들의 관심이고 이번에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오바마 정부 입장에선 전통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지금 바닥이 나고 있죠. 재정 적자, 금리 전부 추가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고 특히 고용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지가 적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가 상승을 통해서 웰스펙트 부의 효과에 의해서 경기를 추가적으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월가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가 이 월가에 대해서는 정년의 전통 관행을 깰 수 있을 정도로 깨는 게 아니냐 하는 정도로 이 월가에 대해서 비교적 아주 온정적인 그다음에 이렇게 우호적인 이런 정책을 피는 모습 이런 것이 이제 기조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양당 후보가 이 증시 정책에서 굉장히 대립되는 만큼 대선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오바마 당선되면 물론 지금 기조가 유지되겠죠. 그렇죠. 특별히 근데 오바마 당선되면 지금 집권 1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연임돼서 집권 2기라고 본다면 2기 때는 보다 증시에 우호적으로 나서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당선될 때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롬니가 당선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롬니가 지금 선거 과정이라든가 이번 TV 공약에서 월가에 대해서 전통적인 관행과 달리 중립적 기조를 취하고 있습니다는 역시 대통령 당선되면 전통적으로 지지층이 부자 계층 내지는 기업인 그 월가의 금융이기 때문에 좀 변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친월가 정책 이렇게 친기업인 정책, 친기업 정책 이렇게 과거처럼 명확한 뚜렷한 입장처럼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는 그러나 지금의 그 선거 과정에서 보였던 어떻게 보면 부정적 이미지 이런 것보다는 사실 전통적 관행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월가의 그 소위 선거와 관련된 입방아 찍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지금의 시각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간에 사실상 지금의 미국 경제를 볼 때는 주가를 끌어올려서 경기를 회복시키고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경기를 개선시키는 것이 오바마가 재집권하든 롬니가 공화당이 당선되든 사실상 지금 상태에선 과제이기 때문에 양 후보가 이것을 외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뚜렷하게 대립 기조를 갖고 있지만 네. 어느 후보가 당선되는 간에 월가의 정책에 있어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 아마 올바른 시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두 후보 간의 정치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비교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